사림들 기묘사림이고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중종 때죠. 이번 국사 문제에서 공면왕 때 일이 나왔고 또 중종 때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종 때 16세기 중종 때죠. 그러면 1번 심의겸 등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연산군이 있고 연산군 그 다음에 중종이 있죠.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종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인종 그 다음에 명종 그 다음에 여기 선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심의겸 등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서인이 형성됐다. 동인, 서인 갈라지는 거는 일단 사림이 권력을 잡는 게 명종 말기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동인, 서인 갈라집니다. 이거는 1번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2번 을묘외변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 을묘외변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명종 때 을묘외변. 연도가 1555년이 그렇죠? 1555년이고 이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됩니다. 이때 비변사가 상설기구화 되죠. 상설기구화 됩니다. 3번 사화가 두 차례 일어나서 사림들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때 사화 일어납니다. 을사사화죠. 이때 사화가 일어납니다. 기묘사화죠. 한 번. 나머지 두 번은 여기죠. 여기에서 무호사화, 갑자사화 일어나니까 이게 3번이죠. 이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여진족과 외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비변사 설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가 4번이고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고 1510년이죠. 이것은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가 이때 상설기구가 되는 것은 2번을 계기로 해서 상설기구가 되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4번 맞는 말이죠. 그 다음 김종직 등 사림들이 언관직에 진출해서 훈구대신들을 비판했다. 처음 사림들이 김종직 등 사림들이 영남 사림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한 건 성종 때입니다. 이때 사림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했고 맞죠? 김종직. 연산군 때 김종직의 문인들이 큰 화를 당했던 사화가 무호사화죠. 그래서 답은 자 성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를 쭉 잡아놓고 중종 때 일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계속 이어서 하죠. 16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16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벌제도를 시행하였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어떤 장관이 재직하면서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지급한 토지를 거두고 도나 장을 따지지 말고 귀양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태, 장, 도, 유, 사라고 하는 5가지 형벌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고려 시대 아니면 오와 조선이죠. 그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 어쨌든 태장, 도유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고려 아니면 조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보세요. 그리고 또 지급한 토지를 모두 거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최소 조선 시대 중에서도 언제 이전입니까? 우리가 보통 직전법 폐지, 명종 때 직전법 폐지 이후에는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시대 때 직전법 폐지 이전으로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태장 도유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체 시기지만 지급한 토지를 거둔다는 이 말을 통해서 조선 명종 이전의 일로 우리가 찾는다면 일단 보세요. 1번 숙종 때죠. 황국이 일어나는 숙종 때니까 숙종은 명종 이후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중앙군으로 11을 두어 수도를 경비했다는 것은 발해에 대한 이야기니까 발해는 여기에 해당될 수 없죠. 그럼 1번 아니고 2번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은 사군과 육진을 설치해서 북방 영토를 개척한 거는 조선 세종 때니까 일단 3번은 답이 될 후보가 될 수 있고
4번 구조 오소경 체제 지방 조직을 완병한 건 통일신라 신문왕 때죠. 신문왕 때니까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통일신라에 해당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풍수지리스에 입각하여 서경천도운동이 전개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5번 고려시대니까 가능하죠. 그럼 3번과 5번 두 개가 일단 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그럼 여기 귀향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태장도유사의 유자가 유가 유배를 말하고 유배는 저 멀리 귀향처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귀향이죠. 귀향이고 여기 보면 귀향이라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귀향은 우리 고려 귀족에 대한 설명을 교과서에 찾아보면요. 고려 귀족들은 어디 거주했다고? 조선의 양반들은 꼭 한양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많이 삽니다. 근데 고려 귀족들은 대부분 개경에 거주합니다. 통일신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전에는 그 귀족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 중앙에 수도에 모여 삽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개경에 거주하는데 죄를 지으면 그 형벌로서 귀향을 시키기도 하였다라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거는 단순히 유배 보내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그냥 쫓아버리는 거죠. 귀향이죠. 그래서 여기서 귀향이라는 개념이 우리 교과서에 보면 고려시대 법률에 보면요. 고려 귀족들은 주로 개경에 거주했는데 죄를 지으면 귀향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렇게 교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귀향형, 귀향은 조선이 아니라 바로 고려에 대한 설명이죠. 고려 귀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도 무슨 뭐를 말하는지 문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귀향이 귀향과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면 금방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자, 그다음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순수 근현대사 문제죠. 순수 근현대사 문제인데 자, 그림에 나타난 두 운동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자, 먼저 앞에는 정부 통영 다시 선거하라, 선거 다시 하라, 대통령 하야하라. 이거는 바로 1960년도에 4.19 혁명을 말하죠. 갑니다. 그 다음에 나는 호원조치 철폐 민주헌법 쟁취, 직선제 쟁취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죠. 자, 이 두 개의 운동의 공통점을 묻고 있습니다. 올해가 4.19 혁명 50주년 되는 해죠. 50주년 되는 해라서 아마 이런 문제 나온 것 같은데요. 두 개의 공통점을 묻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 예, 이 운동으로 헌법이 개정됩니다. 몇 차 기원이죠? 예, 3차 기원이죠. 3차. 그 다음 이 운동의 결과 직선제 개헌, 이건 의원 내각제 개헌입니다. 의원 내각 책임제, 요거는 직선제 헌법 개정이니까 이거는 9차가 되는 거죠. 1960년, 1987년. 다음 1번입니다. 계엄령 선포하에서 전개되었다. 예, 4.19 혁명은 계엄령이 중간에 선포되죠.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계엄령 선포가 되고 전개된 거지만 이거는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로지 A에만 해당되는 설명이죠. 이걸 AB라고 한다면 A. 그 다음에 3번 과도정부 수립의 계기가 돼요. 과도정부 수립은 허정 과도정부를 말하고 A에만 해당되고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과도정부 없습니다. 바로 헌법 바꾸고 그 다음에 그해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씨가 당선되고 노태우 정부로 권력이 넘어가죠.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사이에 과도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집권 세력의 부정선거가 발생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부정선거가 원인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사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5번 군부 독재를 타도하려 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이승만은 군인 출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승만 같은 민간인 출신의 독재하는 것을 문민 독재라고 하는데 여기 문민 독재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는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답은 1번이 답이죠. 자, 18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18번 문제는 밑줄 친 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양광도 나왔죠. 양광도.
양광도는 이거는 조선시대 때는 이런 도가 없죠. 경상, 충청, 전라 뭐 이런 양광도는 교주도라든지 그죠? 양광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라도라든지 뭐 경상도라든지 이런 도들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5개 도죠. 하나 더 있는데 북계, 동계, 양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반 도의 5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갑입니다. 갑인데 갑은 부인이 있고 이 부인과 사이에서 자식 둘이 있습니다. 12살 그 다음에 10살 자식들이 둘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갑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1번 기억입니다. 추진군에 편성되어 국경 방어를 담당했다고 했는데, 자, 우리는 5도 지역에는 주현군이 거주했고, 그죠? 그 다음에 양계 지역의 주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진군 주역의 개념을 안다면 틀렸으면 알 수가 있죠. 기억 틀렸습니다. 소유 토지의 결수에 따라 공물을 쌀로 납부하였다. 자, 공물을 특산품 대신 쌀로 내는 것은 조선시대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죠. 대동법 시행 이후에 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대동법 시행이 되는 광해군 이전에는 항상 집집별로 특산품을 직접 내는 제도가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특산품은 항상 뭐죠? 호구세입니다. 호구세. 집집별로 내는 세금인데 이것이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토지세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니은은 조선시대 때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고, 지금 물려받은 민전은 매매, 기정, 임대 등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자기 개인 소유지, 갑의 개인 소유지가 민전이고 그 땅은 자기가 팔 수도 있고 물려줄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리얼 개간한 국유지에 대해서 조세를 일정 기간 면제받았다. 예, 맞습니다. 땅을 개간하면 그 땅에 대해서 3년간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9번 문제는 토지제도가 나왔는데 이 토지제도 문제로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시된 자료에 보면 수신전, 휴량전 나왔죠. 그죠? 휴량이란 말도 수신이란 말도 나오고 휴량이란 말도 나왔고 경기도에 대해서 땅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1391년 제정된 과전법이란 이 제도의 하에 어떤 토지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과전입니다. 과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과전이란 말이 동그라미의 과전인데 이 과전이 나오면 과전법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동그라미로 표시했고 과전법이란 이 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전법. 기억. 전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예, 전현직까지는 맞습니다만 이거는 처음에 전현직 맞죠? 근데 전지, 시지 아닙니다. 이 전지만 줍니다. 시지는 고려시대 때 전시과 체제에서 전시가 나오게 되는 거, 전지와 시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의 수조권을 받은 자가 농민에게 직접 조세를 거두었다. 예, 맞습니다. 수조권자가 직접 수조합니다. 언제까지? 직접 못 걷게 되는 게 언제죠? 성종 때. 자, 성종 때 관수광급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수조권자가 직접 수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직전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전법에서 직전법 모두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뀌고 나서도 한참 동안 직접 걷다가 성종 때 가서 없어지게 되죠. 수조권자가 직접 걷는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토지를 지급받은 관리는 조세를 징수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 노동력 징발은 이거는 노급이나 시급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우리나라 토지제도에서는 고대에 나오는 겁니다. 고대, 시급이나 노급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디귿 설명 안 했네. 디귿은
매년 풍흉에 따라 수확량을 조사해서 납부액을 조정했다고 했는데, 자, 이 과점법 하에서 토지세는 수조권자가